법사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경례. 오늘은 법인들 일체 중생과 삼나 만당이 다 축하하고 경할 날입니다. 법인 정신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또 기록도 됐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교단에 와서 사안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 정신, 무아봉공, 사무조한, 대종사님 제자로서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실천입니다. 우리 남녀 전물수씨는 이 정신으로 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잘하고 못하는 점은 있겠죠. 저도 거기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자의로 온 것도 아니고 타의로 이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애초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두 가지만 제가 산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하는 하나 추가되는 것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총무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근거가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 근거를 저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원광대학 제일 처음에 유일학님이서 이름을 바꿀 때 초급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사를 조직해가지고 이름을 짓기로 했는데 그 이름이 유일대학, 원광대학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그때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요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간단히 얘기 드립니다. 조실이 조그마한 응접실이 있습니다. 그 응접실에 의자도 갖다 놔야고 또 갖다 놓고 또 이고 해서 제가 심부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7분이 유일학님, 유일대학, 원광대학 두 가지를 놓고 제비를 뽑는 것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7분인데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어린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 중에 7분 가운데에 원광대학이라고 나온 것이 2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광대학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유래를 듣고 말씀드리고 제가 대각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 총무가 어디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생각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그 유래를 좀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각전은 당대의 대각전이 아닙니다. 5칸을 늘렸습니다. 북쪽으로. 얼마 전에 문해대로 등록이 돼가지고 수리를 하기도 해서 제가 2층에를 올라가 봤습니다. 교보에는 원기 19인으로 됐는데 이 상량에 쓴 이것을 할 때 제가 봤는데 이 근거를 잡을 수 없는데 고대인이라는 교무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상량에. 여러분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상량에 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창 20년 2월 10일 입주 상량이라고 써졌습니다. 이 근거가 이제 확실합니다. 왜 대영란 당대의 건물이 아니냐 하면은 원광대학
허가를 할 때 강당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때 강당이 없잖아요. 근데 강당을 대각전을 제시로 하는데 좁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5간을 늘렸어요. 지금 법시문을 봉한 자리는 그가 복숭막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건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진리의 사진을 찍은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진리의 사진을 이론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신앙의 대상 수양의 표본으로 모시는 것이 이론상인데 대각전 집을 짓고 최초로 이론상 법신부를 모셨어요. 이건 세계도 없는 일입니다. 마음의 고향의 근거를 두는 거기다 대요. 대각전을 참 좋아하고 자주 다닙니다. 제가 퇴임한 지가 28년이 됐는데 하루 3번은 꼭 대학생을 참배갑니다. 대학에 가면 그렇게 좋아요. 자비스러운 어머니 품속 같은 데가 대학전입니다. 대학전에 가면 제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이론상의 세계건설, 낙원 평화세상, 남북 통일, 이것은 제가 28년간 대학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좋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안 가면 섭섭합니다. 그렇게 대학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살인 최초로 모신 이 세계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학점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대종사님 열반은 발인직을 거기서 했습니다. 종계도 거기서 지냈습니다. 정난종사님 취임식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 방이 서쪽 방, 동쪽 방이 있는데 동쪽 방에서 대종사님 영상을 그렸습니다. 불량면이라는 면이 있는데 양사님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그 이 화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27년도에 대형 사람과 있을 때 제기도 해가지고 기른 장소가 어디냐면은 대학전 동쪽 방이에요. 왜 잘 알아요? 제가 간사로 지내는 4년 동안 불을 떼고 다녔어요. 군에 불을 떼고 다니는 데가 16개인데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조실의 큰 방이 그전에는 대형당신이 응접실로 써있어요. 불 떼는 관계로 그걸 가면은 그름 기르는 양반이 그름을 안 기르고 밤낮 왔다 갔다 하며요. 거기다 한 번은 불을 때려 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 방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거 스케치라고 그러죠. 크게 영상을 해놓고 오래 앉아서 기르면 안 되니까 제가 그 방을 봤거든요. 그 방에서 영상을 기르는 거 하면 정상범단 6.25 사변 때 그 방에서 피난을 했어요. 그런 장소가 대학전입니다. 그런데 대학전 방을 늘릴 때는 공기통을 내야 하는데 공기통을 안 내고 그냥 늘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마루가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좌단 종목 없을 때 그 마루를 고치기로 하는데 그 마룻바닥을 고치기 위해서 석 달을 나무를 그 그늘에다 말려갖고 한 것이 지금 피아노 쪽에 가면 지금 그림 딱 있어요. 그때부터 공기통을 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썩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그때 공기통 막 투드라고 한 것이 예쁘기도 안 하고 그냥 험하게 생겼어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대종하나님께서 이론상을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도록 법신물 이론상을 사진으로 모시니 그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런 자리가 대각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가면 어머니 품속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거기를 탱기고 있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정도 되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장소가 되겠죠? 총무내에 건물이 많지만은 대학생 같이 위대한 건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뜻을 알고 대학전 들어다니셨습니까? 그러지 모든 것이 태반이죠. 이제 좀 알으시고 대학전에 포근히 한번 안겨보세요. 그래서 성물 제정하는 큰 어른들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산업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산업부가 대응 당시에 5부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산업부입니다. 그거 어디냐면 지금 음악대학 그 근방이 산업부예요. 거기다 복숭아나무도 심고 양기장도 오고 양돈도 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거기는 법문이 다 올라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장소는 모르실 것입니다. 거기 있을 때 이것이 원기 27년도입니다. 이건 기록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랍니다. 농사를 지려면은 소가 있어야 농사 짓죠. 큰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예전에는 부잣집이라고 그랬어요. 소가 아니면 논을 못 가니까 소가 가장 소중한 재산이요. 근데 큰 황소가 있고, 근데 암소는 새끼 안에 일을 못하니까 황소만 길렀어. 근데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는데 여름 지났는데 황소가 죽었어요. 그것이 아니면 밥도 못 먹는 그런 처지인데 그 소가 죽으니 어쩌겠습니까? 호말도 가을에 또 죽어버렸어요. 2마리가. 빛이 몽땅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산업부를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기 28년도 2월 달에 산업부를 합치고 됐어요. 총부로. 합치는데 그때 밥 먹기가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식구 하나가 보통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그 수습책으로서 이건춘 선생하고 정광훈 선생 두 분이 정광훈 선생은 내부 일을 책임지고 천사님은 외부 일을 두 분이 책임지고 수습을 하라고 책임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임원들은 한 7, 8명 됐는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간사로 지내다가 임원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 신조실 그 근방에 10칸짜리 접집이 있었어요. 북쪽은 창고고 남쪽은 도서실이었습니다. 그 도서실에 남쪽에서 들어가는 서쪽에 가서 냄비방이라고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어찌서 냄비방이냐? 대중이 상일 때 환자가 많습니다. 불을 때면 빨리 따서야 환자가 좋으니까 방을 얇게 해가지고 불만 떼면 따숩게 돼서 그것은 냄비방이에요. 그 방에서 치료다가 하는 장적조 할머니 조카 2사람이 와서 사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 죽었어요. 도서실 방에 살다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 두 책임자가 한 10명인가 9명 그 숫자를 도서실 방에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종사님께서
산업부가 빚이 져가지고 총무리가 합쳐가지고 밤이가 어려우니 집이 돌아가서 1년 동안 있다가 오라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쩔라요 하고 무게는 묻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안 간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간다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리도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뭔 생각이 나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의리를 살아야 정의 사회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나로서 어린 때지만 다른 사람 다 간다는데 왜 나는 안 가냐. 그런데 갈색이 난 것이 어디서 났냐면 금산에 가서 우리 고모가 두 분이 살아요. 가만히 생각해 본 게 고모집이 찾아가면은 1년쯤이야 고모가 둘이나 되는 게 살게 했겠지 하고 저도 간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대형사님이 걱정을 하셨대요. 야야, 그렇게 가가지고 안 돌아오면 어쩔 것이냐.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다 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인가 너인가 나갔는데 저 하나만 돌아왔어요. 안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갈 데가 없는 그런 처지인데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본명은 으뜸없지 나릴자입니다. 이 인연이 만덕사 인연이 돼가지고 저도 이 인연이 돼서 오게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저 소남훈련원이 누굽니까? 총무 감원진에 정세월 어른의 과수원이요. 그 자리가. 근데 그 뒤에는 영원 사모님이 인수해가지고 그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때. 그런데 중경 씨하고 조대진 씨가 누구냐면 의사선생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고 연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중경씨 정토가 경영하는 소남훈련에 오시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제가 어디로 갈 것을 결정 못하고 있는 때인데 그때 마치 중경씨 동생이 생기동 사는데 그 형수집에 가 있다면 거기 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고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집에 깔땀살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4월 초쯤 되는데 그때 영공을 갈 때는 장성까지 기차를 타고 장성에서 버스로 이제 영공을 가는 때입니다. 그때 10전이 들었어. 10전. 1전, 2전 뜰 때입니다. 대만 넘어가는 그 큰 채가 있는데 그 채를 넘어가려면은 버스가 그때는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게 가는 때라 높은 데는 못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려서 버스를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 올라가서 큰 뒤에서부터 타고 영광을 가니까 그날이 영광 장날인데 해가 넘어가는 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기동에는 말이 어떤 마을이냐면은 삼산동산의 마을이요. 초생딸이 그때 있는 때인데 그 챙기동 앞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그 옆에를 가는데 산 옆에 이렇게 달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냥 눈물이 벌컥 나가요. 한쪽에는 그냥 물이 시퍼러지 산만 우뚝 솟지. 그런데 내가 왜 왔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을에는요 평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 집과도 올라가야 되고 저 집과도 올라가야 되고 다 올라다니는 그런 집이요. 거기를 가서 제가 있는데 총부에서 영산이라는 말은 내가 많이 들었지만 가본 일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 영산을 가려면 백두가짜리를 넘어야 하는데 백두가짜리 그 옆에 공동묘지요. 가장 무서운 자리요.
그래서 영산을 제가 찾아갔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때 대종사님 노리목에 그 대각한 집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갔더니 그때는 주산종사님이 지부장이에요. 근데 마치 병철 선장하고 구일 선장하고 두 분이 학원생으로 와 있는데, 병철 선장은 내가 가문에 있을 때 그냥만이 직속상관이요. 이게 잘 알죠. 근데 어떻게 반갑던지 인사를 드리고, 나 여기 좀 살 수 없냐고 얘기했더니 안 된대요. 그때는 밥 한 그릇 먹을 때가 그렇게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형산 선생님이 거기로 오셨는데 살 수 없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밥을 먹고 어려운 때라 안 된다고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기동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이흥공원을 갔더니, 그때가 4월 달이라 거기도 사과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4월 때 보면 그 종내 처녀들이 와가지고 적과라고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실은 것만 냉기고 따는 거뭐 적과라고 합니다. 이제 처녀들이 많이 일을 와요. 밥을 하고 이렇게 저보고, 제가 원병 가서 밥을 3번이나 했습니다. 사모님 집에서 밥을 보고, 거기서 밥을 보고, 또 총부 선때 내가 밥을 하고. 밥을 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먹었어요. 처녀들이 키득키득 거기서 꼭 내가 벗겨서 이러면 그냥 오네요. 근데 이럴 테니 밥 좀 안 하겠으면 뜨겁다고 했더니, 필요할 때 가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까? 갈라는데 초음까지 올라면은 모자래, 오전이. 일전 이전 그때 버스비를 주는 때인데, 그 형산 그 양반한테 나 오전만 빌려줘요. 내가 이제 갚아줄게. 그 양반이 오전을 줬는데, 걸어와가지고 그 버스장이 있는데 고개를 넘어가야 안 합니까? 그때는 자갈로 깔아도 빌이 안 준대요. 걸어가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고개 가다가 빈 구루마가 하나 오는데요. 그 주인은 앞뒤 타고 앉아서는 나보고는 타란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호미자로 멧돼지도 찌른다가 무릎을 찔러버렸어요. 지금도 순계가 있습니다. 울고 온 게 타라고 그러세요. 중간에 타다가 내려가지고 제가 버스를 타고, 그때 비가 부실부실한데 추억 물었는데, 그때가 5월 한 20일쯤 됩니다. 대종사님이 16일 날 병이사 되는 게 20일쯤인 게, 그때 오니까 추억 물어는 차마 못 들어갔고, 저 소나무 훈련하라 짐을 놓고 이 조실을 오니까 그 방에서 꿍꿍 앓는 소리가 그 밖에까지 나요. 근데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때는 유리창이 안이가 다 보여요. 근데 바깥에 현관에도 그 유리창 안을 이렇게 보니까 대종선생님께서 누워 계시는데, 그때 차은기 선생하고 구타원님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상탄에 안 계시고.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아프고 계시는 그런 걸 보고 차마 들어가도 못하고 도로 나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려고 만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어른이 또 그렇게 소나무 훈련을 오셨어요. 그 어른을 모시고 동이역이라고 있습니다. 일리에 큰 역 있고 동이역이 간이역이 있는데, 거기는 기정차가 다니는 길인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기차를 타려고 그 대합실에 앉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고 누구고 그냥 얘기를 이렇게 잘 그냥 다정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상기마을에 사는 소거간이라고,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집에 가서 깔땀 다리로 가라고 하는데, 그냥만은 전주로 가고,
그 할아버지 옷 물어서 상기동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깔딴사례를 또 해요. 깔딴사례가 뭐냐면 깔비고 속 뜯기고 생긴 그게 깔딴사례입니다. 멋이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살기도 했는데 하루는 전부 그 마을 사냥만이 그때는 소음리라고 또 일이 지내라. 소음리 장애를 갔다 오더니 큰 어른이 돌아가시는 그냥 울고 난리 났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온지도 모르게 그 상에서 총 부르는 게 태양사 열반했어요. 그걸 보니 이거 참말로 얼마나 안 믿고 얼마나 그때는 대종사 할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대종사 할아버지가 들어와 있더니 내가 가고 싶어서 어떻게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기 27년도입니다. 7년도인데 그때 검정 학복만 입었어요. 겨울에는 조금 두꺼운 거, 여름엔 얇은 거. 대종사님은 어디 나가시려면 반드시 법복을 입고 나가시지 기양으로 나가시질 않아요. 그런데 그해 검정 법복을 200불을 만들어놓은 그런 뜬 소문으로 돌아다녔어요. 저도 들었으니 그 말을. 뒤에 얘기지만 그것이 검정 학복을 그냥 서울서 만들어다 놨는데 그냥 일이 그 시내를 나가는데 10시 8일 해가지고 대학대 해가지고 나가는데 오후 4시쯤이나 해서 가는데 저는 그때 따라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질러서 그냥 지금 화장막 그거를 갔답니다. 갔는데 그때 한 4시쯤 도착했는데 화구는 작고 관은 커서 들어가들 못해요. 근데 해치르게 됐어요. 꼬마라 그냥 그 대중이 그렇게 많은 분에 막 뚫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해체를 했던데 그때 마지막으로 대종사님 영상을 보는 때문에 현상을 그렇게 제 눈에 그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배만 툭 꺼졌어요.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대종사님을 화장터에 가서 배웠습니다. 이 얘기는 거기까지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면 끝도 갓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지혜하실 것이에요. 제 얘기는 이만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